NCS 기반 건강보험 심사평가사 이번 시간은 30강으로 자동차 보험 추가 청구입니다. 자동차 보험 추가 청구는 앞에서 자동차 보험 청구 수신에 대한 거, 청구에 대한 거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죠. 그랬는데 이거는 내용이 그때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 추가 청구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의 추가 청구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는 치료 항목에서 추가할 내용들을 기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동차 보험 그 청구 화면을 클릭을 하고 환자 진료 차트를 열어서 치료 항목에 추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자보 환자, 자동차 보험 환자죠. 자, 그러면 진료 기록을 추가할 날짜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클릭을 한 다음에 진료 차트에다가 진료 내역을 불러오기를 체크를 하고 이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자, 볼게요. 같이. 자, 자동차 보험에서 이제 하나하나 환자의 정보가 정확한지 다 확인한 다음에 자, 우리가 추가해야 되는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를 클릭을 해서 이제 그 날짜를 클릭을 하면 이 환자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제 불러오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다 불러와지죠. 불러와지면 요것에 대해서 이제 추가할 내용들을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진료 내역을 불러오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뭐 추가를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쭉 우리 아까 앞에서 본 화면이에요. 요렇게 이제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추가할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에다가 쭉쭉쭉 입력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진료기록부의 기록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 진료 내역에 이것이 이제 추가가 돼요. 자동적으로. 추가가 되면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요대로 청구를 할지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자체 화면 심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완료가 된 다음에 이걸 갖다 만약에 이제 청구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환자별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 환자별 청구 클릭한 다음에 그러면 진료 연월 그다음에 이제 목록이 쫙 나오겠죠. 그 중에서 해당 환자를 클릭하고 그다음에 진료년 월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추가 청구를 누르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새 청구서 작성이라고 하는 탭이 떠요. 그지? 이 탭이 뜨면 새 청구서 작성 탭을 눌러놓고 맨 처음에 우리가 원청구했던 내용을 이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맨 처음에 청구했던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추가할 내용들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월 단위로 하는 경우 얘기고 주 단위로 추가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진료년월 여기 보면은 이 옆에 주 단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옆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진료년월 그다음에 주 여기 있든지 요 부분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청구할 주가 그러니까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청구할 주를 선택을 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요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가 뭐가 더 들어간 거예요? 주 단위가 하나가 더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에 추가 청구 체크한 다음에 새 청구서 작성을 누르고 이거 바로 돼 있다 그랬습니다. 이 바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원청구서를 클릭을 하면 원청구서가 열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할 내용들이 추가가 되어야 되겠지요. 자, 이제 추가한 내역에서 보면 볼게요. 자, 자동차 보험 환자별
청구, 보완 청구, 추가 청구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진료 연월 이게 이제 주 단위가 여기에 보면 1주, 2주가 이렇게 옆으로 밑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소프트웨어들은 이것이 요 옆으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가 청구를 누르면 새 청구서 작성이라고 하는 탭이 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 청구서 작성을 누르고 나면 우리가 뭐가 뜬다고 그랬어요? 이 환자의 원청구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뜨지요. 원청구 내역이 뜨고 원청구 내역 중에서 우리가 추가할 내역들이 있다라고 하면 요것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완료를 누르면 저장을 누르면 이제 원 청구했던 파일이 바뀌어져 있는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해당 진료 그 날짜를 그 추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삭제도 가능해요. 자, 삭제를 할 때 삭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자, 추가 청구가 가능한 환자 목록에서 해당 진료일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록된 진료 내역에서 추가 진료 내역을 선택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진료 내역 추가 청구 요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할 내용을 추가한다든지 뺄 내용을 뺀다든지 해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확인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원청구가 저절로 바뀌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추가 청구할 대상 그래서 뭐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초기에 청구했던 내용들이 우리 앞에서 했던 부분들이죠. 그 부분들이 다 뜬단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원청구했던 내용들인 거죠. 원청구 내용이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진료 내역을 여기에 추가를 청구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청구액이 이제 추가로 이거 말고 추가로 이렇게 액수가 뜨죠.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면 원청구가 바뀌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환자한테 심평원에서 접수번호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사유를 기록한 다음에 클릭한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존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청구했던 거 일련 번호를 이때는 여러분이 직접 입력을 해야 돼요. 직접 하나씩.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저장하고 전송을 누른 다음에 이게 이제 반드시 이제 파일이 변환이 돼서 이제 제대로 됐는지 까지 확인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확인은 언제 해요? 그 다음 날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자, 볼게요. 자, 하나씩 다시 봅니다. 아까 계속 이어서 우리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것을 청구하겠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분이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직접 숫자를 입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원청구 파일이 이제 이미 바뀌어 있는 거고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청구용 파일 생성 눌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환 눌러놓고 요때는 조금 기다리세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문에 변환 결과가 우리가 확인을 누르지 않아도 변환이 제대로 되었으면 변환이 되어 있다라고 나오고 뭐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안내창이 다시 뜹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송신 및 청구를 할 것 같으면 이제 그러니까 자체 화면 심사에서 문제가 없이 이제 해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송신 및 청구를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죠. 자, 똑같은 화면입니다. 한 번 더 우리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자, 이제 자동차 보험 일괄 청구도 있고 여기에 보면 환자별 청구, 보완 청구, 추가 청구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추가 청구나 보완 청구 필요한 걸 누르고 그쵸?
이제 추가 청구를 우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 청구서 작성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그러면 원 청구했던 파일이 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원 청구 파일 뜬 거에다가 이제 오류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청구를 하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요 일련 번호는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저장한 다음에 EDI 청구용 파일로 생성하는 작업을 눌러놓고 이건 잠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변환하고 나서 뜨는 내용에 따라서 변환이 잘 됐다라고 하게 되면 송신 및 청구를 누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 순서를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그냥 흐름을 쭉 봐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심평원의 요양기관 업무 포털 서비스에 로그인해서 접수번호를 확인하는 방법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심평원에서 자동차 보험을 들어가고 로그인할 때는 반드시 병원의 공인인증서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의 공인인증서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비 청구 진행 과정 이거 하나하나 다 클릭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면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심사 진행 과정 조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검색할지 이렇게 쭉 뜬 것 중에서 이제 검색할 것들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접수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으로 볼게요. 자, 심평원의 이제 화면이죠. 자동차 보험에 들어가서 요걸 딱 들어가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화면이 떠요. 자, 그럼 여기서 진행 과정에 들어가서 심사 진행 과정 조회를 누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회하는 방법은 우리가 일반 요양급여 그 청구하고 이것을 확인할 때 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은 한 번만 여러분이 익혀 놓으면 뭐 어렵지 않게끔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 걸 할 건지 뭐 다음 달에 우리가 수령할 걸 할 건지 클릭한 다음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처리가 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떠요. 처리가 완료됐다라든지 아니면 뭐 처리가 아직 하고 있다라든지 뭐 이런 내용으로 떠요. 그러면 여기 접수 번호가 이렇게 뜨지요. 자, 그러면 요건에 대해선 접수 번호가 요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이 내용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례차례만 하시면 자, 하실 수 있어요. 자, 추가 청구를 할 때는 자, 천천히 같이 볼게요. 자, 이제 추가 청구를 하는 거는 심평원의 청구 프로그램에서 추가 청구권을 체크를 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심평원에서 여기 자동차 보험 그 진료비 청구해서 여기에서 이제 추가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시 이것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이제 추가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청구. 그래서 상태가 상대가 제 심평원에서 이제 그 지역 센터에서 아직 송신을 했다, 안 했다,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청구 이렇게 완료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추가 청구가 마무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하나 보시는 것이 조금 지금 화면으로 보실 때는 조금 까다롭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것을 하나하나 그냥 우리가 보통 여러분 다른 일 하실 때처럼 차례차례 이렇게 순서대로 해나가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여러분이 일을 하나하나 청구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블 클릭하면 이것이 이제 화면이 이게 위일 경우에 이 화면의 밑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쭉 화면으로 뜨는 거 우리 앞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보시고 보완할 거, 추가할 거 해서 청구를 다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원청구의 프로세스대로 다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반송권에 대해서 재청구하는 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